뉴욕 증시는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 지표는 호조를 보였지만 물가가 부진하면서 이번 주 있을 FOMC에서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일지 주목하게 됐고 실적 발표를 앞둔 알파벳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S&P 500, 나스닥 모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미국의 지난 3월 소비 지출 규모가 최근 9년 반 사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상무부가 발표한 PCE는 전월비 0.9% 올라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물가 지표로 활용되는 PCE 가격 지수는 전년비 1.6% 올라 연준 목표치 2%에 미달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경제의 회복세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국제유가는 0.3% 올라 배럴당 63달러 50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유가 상승을 멈춰달라고 오펙에게 요청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투자자들은 상승 쪽에 베팅했습니다. 문우신 장관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와 관련해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 조항은 거의 마무리됐다며 많은 진전이 있었던 부분이며 미세한 조정만 필요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문우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오늘 베이징에서 중국 협상단과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 오늘도 생방송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방송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실 텐데요. 저희 MTN 글로벌 랩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저희 Q&A 섹션도 마련되어 있고요. 또 다시 보기 컨텐츠들도 많이 이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머니투데이를 애청하시는 여러분들은 저희 머니투데이를 10시 반, 밤 10시 반에 머니투데이를 트시면 저희 라이징 스타 종목이 나오니까요. 저희가 콕콕 집어드려서 오를 만한 종목들만 전해드리는 라이징 스타 종목들도 밤 10시 반에 생방송으로 시청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폭이지만 올랐고 사상 최고치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볼 만한데요. 오늘 상승 재료 뚜렷했습니다. 소비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GDP 서프라이즈에 이어서 소비 지표도 좋았고요. 0.9%가량 오르면서 9년 반 내 최고치로 기록이 됐습니다. 하지만 소비 지표에 딸려 나왔던 물가 지표는 연준 목표치에 미달하는 부진하는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도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즉 골딜락스 기조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글의 실적 발표, 실적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많이 올랐는데 구글의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구글의 모기업이죠. 알파벳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장 마감 후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잠시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펀더멘탈적인 부분 그리고 실적 기대감에 대한 부분 이런 쪽이 많이 반영이 되면서 S&P 500과 나스닥이 0.1%에서 0.2%가량 올랐습니다. 또 한 번 사상 최고치 행진을 한 계단 더 업그레이드해서 이어갔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오늘 가장 많이 오른 특징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머지 에너지입니다. 56%가량 올라서 55센트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에너지 자산 포트폴리오를 소유하고 운영하고 인수하고 그리고 개발하는 종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오늘 56% 급등했네요. 두 번째로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트랜스월드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입니다. 46% 올랐는데요. 미국 전역에 비디오, 음악, 전자기기 이런 엔터테인먼트 제품을 파는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소유한 기업입니다. 소매점과 이커머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오늘 특별한 재료 없었지만 46% 급등했고요. 세 번째로는 나스닥에 역시나 상장되어 있는 얼테러티 테라피틱스입니다. 33%가량 올랐는데요. 알츠하이머와 헌팅턴병과 같은 그런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에 개발하는 종사하는 기업입니다. 오늘 특별한 재료 없이 역시나 33%가량 올랐고요. 1달러 74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 그리고 개별적인 종목까지 알아봤는데요. 시장 더 넓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민지 앵커 연결합니다. 私たちは皆さんを待っています。 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글로벌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마감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조용한 분위기 있어도 그래도 호재에 집중하면서 오름세를 그리는 모습이 오늘 새벽 펼쳐졌습니다. 지난주에는 다우를 제외하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가 주가단위 플러스를 기록했는데요. 시작부터는 3대 지수 모두 플러스권에서 오늘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11포인트가량 상승했고요. S&P 500 3포인트 정도, 나스닥 지수가 15포인트가량의 상승 흐름을 연출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일단 경제 지표가 탄탄하게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앞으로 있을 FOMC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의 관망세가 있긴 하지만 기대감을 심어주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왔기 때문에 시장은 플러스권에서 머물 수 있었는데요. 먼저 경제 지표 측면을 확인해 보시면요. 소비 심리 자체는 굉장히 탄탄하지만 물가 압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FOMC에서 여전히 계속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그 룸이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일단 그리고 소비 심리 자체가 상당히 미국 경제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개인 소비이기 때문인데요. 3월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로 했을 때 0.9% 증가, 시장 예상치인 0.7%를 넘어섰다는 부분 일단 고무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지표 이외에도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한 새로운 이슈가 오늘 또 나왔습니다. 문희신 장관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순항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곧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주 새로운 뉴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호재성 재료가 시장에 전해지고 있다는 부분은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오늘 새벽의 상승폭은 그리 크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당장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FOMC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일단 기다려보자라는 심리, 그리고 주 후반 줄줄이 예정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가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유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플러스권의 흐름, 정규장에서의 흐름 체크해드렸고요. 실적 시즌인 만큼 시간의 거래도 꼼꼼하게 보셔야겠죠.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업은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입니다.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순이익의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지만 매출이 상당히 실망스럽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정규장에서도 1% 상승했던 알파벳,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는 7% 넘게 하락세를 현재 연출하고 있다는 부분도 확인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유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럽 시장 전반적으로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완만한 상승 흐름을 그렸습니다. 주요국 가운데서는 프랑스 증시가 0.21% 오르면서 그나마 가장 뚜렷하게 플러스권 흐름을 연출했고요. 그러나 이 안에서 계속 불안정한 요인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인데요. 브렉시트 이외에도 스페인 쪽에서의 정치적 불안 요인이 현재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스페인 총선이 종료가 됐는데 사회당이 일당은 차지했으나 과반은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립정부 구석에 좀 난항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 불안감, 시장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전문가 분석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그나마 무난하게 소화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아시아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이번 주에는 아마 중화권 증시 흐름만 여기서는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가 다음 달 6일까지 골든위크로 휴장하기 때문인데요. 중화권 증시 어제 움직임 보시면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3,200선과 계속 멀어지고 있습니다. 1분기 GDP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이후에 강력한 부양책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0.77% 밀렸고요. 반면에 홍콩 항생지수는 1%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만의 가권지수도 장 막판 하락적으로 꺾이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요. 반도체주의 흐름이 일제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앞서 인텔의 실적 충격, 이에 따른 우르르 무너지는 모습이 미국 증시에서 펼쳐졌기 때문에 그 흐름 대만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신흥국으로 가볼까요? 인도와 동남아시아 시장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증시는 어제 휴장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지금 선거 기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뭄바이 지역의 투표를 위해서 어제 휴장을 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베트남 증시 역시 휴장했습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 증시와 싱가포르 증시와 같은 경우는 가벼운 움직임 보였는데요. 두 시장 모두 금융주의 랠리가 이어지면서 특히 이 가운데 싱가포르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는 3,400선 위에 안착하면서 4개월 만에 가장 좋은 하루를 연출했다는 부분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남미로 가보죠. 남미 아르헨티나에 관련해서 시장 붕괴 가능성까지 현재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오늘 새벽에 4% 가까이 빠지면서 상당히 강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이 안에서 펼쳐졌습니다.
이제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자, 외환시장 일단 대기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FOMC라든가 경제 지표 민감하게 환율이 반응하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새벽에 큰 변동 없는 구간에서 97달러 선 후반대에서 달러 인덱스 움직임이 포착이 됐고요. 유가 확인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의 힘이 후반으로 가서 좀 약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권에서 WTI는 마감이 됐는데요. 0.3% 올랐고요. 브렌트유는 반면에 0.2% 마이너스 엇갈린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철금속 시세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금 가격 먼저 보시면은요, 0.6%나 하락했고요. 은도 동반 하락세였습니다. 유일하게 비철금속 시세 중에는 구리 가격만이 플러스 기록했는데요. 0.3%로 비교적 조용한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자, 시장 흐름 쭉 둘러보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어떤 종목을 월가에선 주목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명미준 앵커와 함께 이 부분 이어서 알아보시죠.